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2021년 가족상담의 마지막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64번에서 75번 문제까지 12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 가족상담 이론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상담 이론을 잘 정리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역대 문제에서 봤던 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족상담 이론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론 강의가 조금 상담 이론에 많이 국한되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론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4번은 구조적 가족상담 이론 민우친입니다. 역기능적 가족의 재구조와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번 시험은 문제에서 막 힌트를 주는데 그 문제가 또 다른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특징적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키워드 들어갑니다. 하위 체계. 자, 그 다음에 부모 하위 체계와 별도로 끊어요. 앞에는 부모고요. 부부 하위 체계가 기능하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재구조화죠. 좋은 겁니다. 재구조화는 역기능적 가족의 재구조화는 목표예요. 구조적 가족 상담의 목표라고요. 그래서 부모 아이 체계와 별도로 부부 아이 체계를 기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서로 지원하고요. 서로에게 적응함으로써 자녀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재구조화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끼리 협상하고 갈등이나 차이를 해결하도록 뭐 해준다? 지원해 준다. 네, 재구조화 맞습니다. 적절한 위계입니다. 적절한 위계는 부모가 권위와 책임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뭐한다? 인정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적절한 위계는 좋은 거죠. 자, 경계선이 밀착되어 있답니다. 밀착은 과간섭이죠. 과간섭을 경계선의 밀착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계선이 밀착된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미 과간섭이어서 상호작용 빈도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선이 그렇죠. 분리된 가족은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경계선이 경직된 가족은 그래야 돼요. 그 가족은 가족원의 상호작용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보살핌과 지원이 제공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 만들기죠. 경계 만들기, 경계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 만들기, 경계 설정. 이것을 통해서 가족을 재구조화 시킬 수 있죠. 분리된 가족은 친하게, 밀착된 가족은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답은 5번입니다. 차분하게 읽으면 이해됩니다. 자, 65번 문제 들어갈게요. 65번 문제는 가족상담의 개념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가족 항상성이 나왔고요. 호메오스테시스, 경계선 바운더리 나왔습니다. 부부 균열, 거짓 상호성. 이런 것들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기억은 가족 항상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가족의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에요. 가족이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항상성을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족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경계선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비가시적이다 라고 하죠. 자, 개인과 하위 체계의 안팎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개인과 하위 체계 안팎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있을 것이고 가족 안에서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도 있을 것이다. 다 배우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밀착된 가족, 분리된 가족, 분명한 경계의 가족. 이게 개방형의 가족, 임의형 경계 가족, 폐쇄형 경계 가족이잖아요. 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경계선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불균형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불균형. 부부간의 권력이 지나치게 불균형이에요. 그래서 강한 배우자가 약한 배우자를 지배한대요. 이거는 부부 불균형이라 하죠. 이거는 부부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부부 균열이 아니라, 균열이 아니라.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균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제 교환 관계가, 역할의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균열됐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공유하지 않고 보완되지도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거짓 상호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상호성과 거짓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족원 간의 친밀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를 숨기고요. 자, 여기 보면 겉으로 나온 게 중요해요. 겉으로 거리감을 두거나 적대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욕구를 숨기고 겉으로 적대감을 나타냈으니까 이것은 거짓 적대성, 거짓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성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거짓 상호성, 겉으로 친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 상호성 했고요. 거짓 적대성, 겉으로 적대적 방식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상호성은 친밀함이 나오고, 적대성은 말 그대로 적대적인 방식이 나와요.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리감을 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숨기고 있죠, 이거는? 저기 나오잖아요. 친밀감이나 사랑의 욕구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적대감을 숨기고 있는 거고.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자, 디귿과 리을은 탈락입니다. 기역과 니은이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6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사티아의 가족상담 문제입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여기 보면 가족의 역기능 현상을 제거하여 안정된 현재 상황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현상, 역기능 현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체계론적 가족 치료잖아요. 초기 가족 치료를 체계론적 가족 치료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티아의 가족 상담은 경험적 가족 치료인데 체계론적인 접근을 한 거거든요. 초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자, 이런 단어들이 조금 노출돼야 됩니다. 가족 체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체계론적 접근에 해당되는 건데, 경험적 가족 치료나 보현의 가족 치료나 그다음 민우친의 가족 치료나 전략적 가족 치료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에 나온 대로 보시면 체계 이론에서 볼 때라고 했잖아요. 왜 느닷없이 체계 이론이 나왔느냐? 체계론적인 접근이니까.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 볼 때 이 개인의 증상은 역기능적인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가족체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기능적 가족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역기능적인 요소를 쭉 유지시키는 게 가족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체계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현상을 제거해가지고 안정된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티어의 가족 상담은 아니라는 거. 이 1번 지문이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안정된 현재 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원가족 도표는 돌아가신 분을 제외합니까? 아니요. 포함시켜요. 돌아가신 분도 포함시키고 현재 가족원들도 포함시키고요. 자, 사티어가 가족 사정도구로서 원가족 도표를 그렸잖아요. 3인군 도표. 자,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신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신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것. 가족 조각 기법이죠. 가족의 중요 생활 사건을 연대별로 나열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사건을 연대별로 나열해서 해갖고 생활력 도표라고 하거든요. 참고만 하세요. 생활력 도표. 그래서 그 연대기적 기록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가족 3인군에서 부여된 가족 규칙을 따르도록 해서 가족의 결속력을 높인다. 아니에요. 원가족 3인군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가족 3인군 치료가 있어요. 자, 원가족 3인군 치료가 있는데, 자, 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부여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자, 개별성을 찾도록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의 개별성을 찾도록 하는 거. 이게 원가족 3인군 치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가족 3인군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에서 벗어나서 개별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5번이 맞다는 건데요.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가 갖춰야 될 것은 유능함과 자신감과 일치. 이걸 3C라고 합니다. competent, confident, congruent.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이거를 제가 좀 암기법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경험적 치료의 3C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문장으로. 자신감과 유능함의 일치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신감과 유능함의 일치이다. 이렇게 일치다 이거죠. 두 가지.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자가 갖춰야 될 역량이랄까요? 그런 것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유능함이 있어야 되고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66번의 사티어의 가족 상담이었습니다. 자, 6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67번 문제는 가족 체계 이론에 대한 건데 되게 우리가 그 이론 강의에서 좀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2번 지문 별표 쳐주시고요. 가족은 각각의 개인적 특성보다 상호 연결성과 관계에 더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가족 체계니까 그래요. 상호 연결성과 관계. 가족은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죠.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 체계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보다는 상호 연결성이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은 맨 나중에. 그 다음에 가족 체계는 가족은 개개인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것을 우리는 비총합성이다라고 말하죠. 비총합성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원들은 개체로서 작용하며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죠.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원들은 가족 체계에서 하나의 개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족 체계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방성이나 폐쇄성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 개방도 안 되고 완전 폐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성 플러스 폐쇄성이라고 보면 돼요. 개방성 플러스 폐쇄성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체계가 건강하게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거는 이제 폐쇄란 말이 나왔으니까 외부 가족과 외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과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많이 아픈 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closed 폐쇄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개방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지문을 하겠는데요.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인데 이것이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걸 오답 노트 먼저 할게요.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족이 항상성을 쭉 지켜왔어요. 이 가족의 항상성은 긍정적 항상성일 수도 있고 부정적 항상성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항상성을 쭉 20년간 유지하고 왔어요. 앞에서 그랬죠. 항상성은 유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항상성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깨뜨리는 사건이라 할까요? 깨뜨리는 사건. 그러면은 자, 색깔을 좀 구분할게요. 앞에 노란색 긍정적 항상성일 때는 어떻게 깨져요? 부정적 항상성으로 깨지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항상성이었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항상성으로 깨지겠죠. 이렇게. 이게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상태에서 깨진 상태 이 상황에서 하얀색으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쭉 유지하려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죠. 변화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서를 그림을 보면 이게 포지티브고요. 그래서 정적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이전의 항상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이전의 항상성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바로 네거티브, 역이라고 하는 부적 피드백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게 피드백 활류고리라고 하잖아요. 피드백 고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정적 피드백이 바람직하냐, 부적 피드백이 바람직하냐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적 피드백이, 봐보세요. 정적 피드백이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쭉 유지될 수도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쭉 유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부적 피드백도 마찬가지예요. 봐보세요. 부적 피드백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긍정, 부정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지문은 예전에 또 바뀌어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항상성이 20년간 유지됐는데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깨지는 상태대로 쭉 유지되면은 정적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과거 항상성의 쪽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깨지는 사건이 이거였는데 뒤집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플러스로, 이게 마이너스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긍정과 부정이 있고 여기도 긍정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전략적 가족상담 기법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자유현상 아니죠? 이건 정신분석에서 쓰는 겁니다. 정신분석 상담에서 쓰는 거예요. 탈락. 자, 가장기법 맞습니다. 가장기법 헤일리가 썼던 거. 그 다음에 역설적 개입도 맞습니다. 헤일리. 그 다음에 고된 체형 기법도 헤일리. 긍정적 의미 부여는 맞습니다. 밀란 학파에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빼고 다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개념은 많이 아시죠? 가장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장 하는 건데요. 거기 가장기법은 이제 IP가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IP가 있다면 그 IP가 증상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은 그 IP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일종의 전략이죠. 전략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하나다. 접근한 것 중에 하나다. 가장기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P가 증상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기법도 어찌 보면 역설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고된 체험은 말을 실현 체험하기예요. 그래서 실현적인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역설적인 방법이 되겠죠. 긍정적 의미 부여는 가족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 그걸 발견해요.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 재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긍정적 의미부여. 이것은 밀란학파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 의미부여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